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 같은데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최근에 보셨대요. 이분이. 이 영화를 보니까 박근혜 탄핵하자는 촛불혁명 시위도 집회도 다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선동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했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엄청난 배후 세력이 주최하지 않는 한, 자금적인 지원, 조직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조직적이고 빵빵한 스피커와 대형 멀티비전이랑 이런 게 준비가 되기 힘들거든요. 아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촛불 시위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 배후 자금줄은 저는 삼성 쪽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맞짱을 뜨는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쇼에 우리가 동원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 촛불 시위도 우리 민중들이 끌어내린 게 아니다. 박근혜 끌어내리자고 조중동이다, TV조선, JTBC, MBN, 채널A 거의 24시간 박근혜 관련된 걸로 전 국민을 분노시킨 거 기억하시죠? 왜 우파들이, 민족 반역자 세력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박근혜 끌어내리기를 했을까? 박근혜를 언젠가는 또 재평가해야 될 시기도 올 겁니다. 박근혜 제가 좋아하고 떠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박근혜도 내각제 개헌 세력들에게 내각제 개헌 임기 중에 하라고 마구 핥아주고 찬양해줬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끌려내려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촛불혁명 당시에 그게 진짜 정의고 내가 주체적인 시민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아침부터 막차 시간까지 허리도 안 좋은데 등받이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시위했던 걸 떠올리면서 이불킥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못 가 가발타파가 얼마를 횡령했느니 어쩌니 시끄러웠기도 했고, 세월호는 선거 흥행에 이용되기만 했을 뿐 진상규명이고 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런 거에 쉽게 과열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선동되어 이리저리 널뛰던 자칭 깨시민들보다 강남 집값 올려준다고 국힘당 지지했던 강남 부자들이 현명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정의 구현도 없었고 정의인 줄 알고 지지했던 정당은 수박 바치고 당내 유일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를 않나. 이재명 죽이기만 했어요. 민주당은 지금도 뒤로 죽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했던 지식인이라는 인간들은, 유시민 같은 인간들, 앞에선 위선을 떨며 뒤에서는 자기 것만 열심히 챙겼고,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는 제가 지지했던 그 정당에 의해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그 결과로 저출산 문제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죠.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위선이고 허상이고 꼭두각시 노름만 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호 기자 있죠, 고발뉴스. 이분도 원래 깨어있던 분이었어요. 삼성 엑스파일 폭로하고 그러다가 해직당한 기자고 진짜 투사였는데, 문재인이 삼성 엑스파일을 카바 쳐줬다는 것까지 폭로해서 문재인 실체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 열심히 응원하면서 구독하던 채널이었는데, 이상호 기자도 이제 김어준 쪽에 줄 섰어요. 몇 년 전에 영화도 같이 만들고 다이빙벨인가? 지금 쇼핑몰하고 광고하고 찰지게 잘 벌고 사시면서 개혁정신, 투쟁의 마음이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호 기자도. 주진우 사건 터지고 나서 들어가 보니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김어준을 두둔하는 거 보고 바로 돌았었어요. 다 김어준 내각제 카르텔의 일원이 된 거예요. 개혁파들도. 이상호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도 자주 나왔었고,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어온 소송으로 인한 빚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김어준하고는 암묵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으니까 버릴 수는 없었겠죠. 김성수TV, 서울의 소리, EJ, 김용민 등등도 마찬가지고, 전 다른 유튜브 채널은 다 모르겠는데 김어준은 제가 저조해요. 김어준이 유튜브 업계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김어준이 민중들을 거짓으로 선동시킨 주동자거든요. 윤석열을 카바쳐주고 윤석열 찬양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유시민과 함께 조국을 또 탄압받을 때는 죽이기를 했더니 또 조국 지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안 까면은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재인 실체를 모를 만한 분이 아닌데, 윤석열, 김건희 까는 거 누가 못해요? 한동훈 까는 거. 그거는 까는 게 용인된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계속 까여야 하는 판이에요. 지금 적폐 끝판왕의 각본 시나리오에는 욕을 처먹고 까고, 그래서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앉혀놓은 바지 사장이니까. 지금 까야 되는 거는 내각제 개헌 세력의 끝판왕 중 하나인 문재인과 또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는 세력들이에요. 문재인 조국을 아직도 핥아주는 세력들. 김어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최인호TV 최인호님이 만든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 요 책 중에 들어있는 사파인데, 조국 다구리 당할 때는 조국 갔어요. 정경심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으하. 윤석열 사퇴 구호는 외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호 시위 했었잖아요. 그때 김어준이 나타나서 윤석열 사퇴시키자, 이거 민중들이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사퇴로 외치는 그들을 조심하세요. 윤석열 사퇴가 아니라 검찰개혁하자는 걸로 문구를 바꾸게 한 김어준이었어요. 윤석열 지켜줍니다. 윤석열 사퇴 피켓은 수고하세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자들은 스파이들입니다. 요거 사실이에요. 제 시청자분도 요거를 분명히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 들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었어요. 댓글로. 얍삽하게 서초동 대규모 시위 당시 털보는 지나가는 말로 윤석열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을
말했대요. 우연찮게도 그 다음부터 시위에서 주최자들과 찬조연설에서 윤석열 퇴진이 검찰 개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증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빼박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대형 스피커로 조그만 중형, 소형 스피커들 다들 스피커로 여론을 왜곡시키고 선동질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과 검찰을 분리해서 봐라.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윤석열 자르라는 거를 선동질을 막 했었어요. 그러면 밑에 하위 채널들이 이걸 전파를 했었죠. 지금까지. 쫄지 마 씨바 이러면서. 이자가 아직도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스피커로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한다는 게 통탄을 금치 못할 상황이에요. 이자는 이재명의 김부선 스캔들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간이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부선 불륜설을 처음으로 보도했었어요. 이재명 괴롭히는 짓을 계속 해왔던데 이재명 파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윤석열을 떠먹였던 거.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애초 이 수사의 출발은 충정에서 시작한 거라는 걸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충성심으로 수사를 한 거다.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한 충신이다. 윤석열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그때 조국 다구량할 때 윤석열 편을 들었다고요. 유시민과 함께. 그러더니 이제 또 조국 빨아줘. 윤석열 까고. 얘들 뭘까 과연. 김어준이 윤석열을 밀었던 것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검사라고 찬양해준 것에 대해서 해명 발언이나 사죄 발언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인간이죠. 11시간 압수수색 다음날 윤석열을 믿는다는 얘기를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엔 조국 장관 정경심 감옥 얘기를 떠들어대는 김어준. 정경심 감옥 가 있으라고 했어요. 정경심 조국을 제가 또 가봐쳐주고 지켜줄 마음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은 윤석열한테 다구리를 당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편이었다고요. 그때는 또 조국은 정신이 있나? 자기 부인 감옥 가 있으라고 하고 윤석열 편 들었던 거 기억을 못하나? 하긴 조국도 영혼이 가출한 사람이니까 그런 판단 능력조차 없으니까 이렇게 적폐 바지 전무 바지 상무로 이용당하고 있구나. 윤석열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구나. 윤석열이 정치적 야심 없다. 요거는 낭설에 가깝다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치적 야심 없다고 선동질 했던 구라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윤석열의 충정에 주목하자고 김어준, 유시민이 같이 윤석열 가바쳐줬어요. 조국 조지는 걸 합리화, 합당화시켰단 말입니다. 윤석열은 권력과 돈에 빌붙는 타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 세력의 암덩어리 같은들이 지금 밀정 뿌락치 짓을 하면서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어요. 이재명 죽이게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충심은 변함이 없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바쳐 일하고 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령대로 하는 일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의 꼬봉이라는 것도 자기가 얘기를 했고. 김건희도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서 문재인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 윤석열이라고. 요것만 봐도 아는 건데 문재인에 대한 충정이 윤석열의 진심이었다고. 윤석열한테 속았다고 변명들을 하죠. 지금도 한패예요. 주진우는 이제 또 나와서 설치던데 주진우는 아주 그냥 김건희 가바쳐주기 전담 팀장 짓을 했죠. 여기저기 언론 나와서 선동질했죠. 김건희 믿을 만한 사람이고 범죄 의혹 없는데 버티면 그거는 고소당한다고 협박질까지 했던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 주진우를 다시 키워주는 게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방송에서 주진우 방송 만들어줬잖아요. 윤석열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통 공직자들이 많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네. 음주운전, 병역 면탈 이 정도 되는데 저기 단골 메뉴예요. 네, 단골 메뉴인데 이분이 52세까지 네. 52세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도 없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때까지요. 그래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고 네. 재산이 많은 검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상 가장 가난한 총장입니다. 2억 1,3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부인 재산이에요. 네. 근데 부인 재산이 합해지지 않아서요. 네네네. 아마 이렇게 안 합쳐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상관이 없고요. 세금 탈루도 상관이 없고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다 상관이 없어요. 음주운전도 상관이 없는 것이. 네네네. 그런데 군 면제가 조금 그 걸리죠. 면제를 받으셨으니까 부동시로. 예. 그런데 이분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집에 소유한 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장 되기 전에는 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그 부동시라는 게 양쪽 눈이 이렇게 예. 너무 차이가 커서 네. 그 운전을 하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네.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네. 그 정도 노력은 또 인정해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역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시는 좀 흔한 질병입니다. 예. 면제 사유로도 그렇고 김항식 전 총리가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네. 유시민하고 주진우 둘 다 강남에 현찰로 주고 10수억 원의 아파트 빌라를 샀죠. 희한해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 현금으로 한 방에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 주진우? 기자가? 유시민은 뭐 책을 팔아서 강연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면 치겠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한 방에 주고 10억, 20억짜리를 살까? 별로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 털고 또 털었습니다. 네. 그런데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예. 뭐 아시다시피 예.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되기 전에 네네네. 지금 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네. 깊게 해봤는데 화천대유 대장동 사태 주범 김만배랑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고 기자 선후배고 검찰과 다 한패잖아. 김만배랑 한패가 주진우입니다. 알고 계세요. 대장동 사태 특검에서
파헤쳐보면 주진우도 나올 거예요.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아, 신빙성이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이 장모 사기 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네. 벌금 1,000만 원 유지 확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그리고 사기 사건 유가적 피해를 봤다고 하고 안모 씨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말고는 또 부인이 재산이 많다. 예. 이게 그거 저 함부로 잘못 얘기하면은 네. 아니 아내가 결혼 전에 이미 그 취득한 재산인데 그걸 왜 지금의 윤석열 후보자한테 묻느냐? 이걸 박은혜도 증명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이분이 무슨 언론사에서는 팀을 꾸려가지고 그 사모님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쫓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저명한 전시 기획자세요. 머리 스타일이 주진우랑 조국이랑 김민웅 목사랑 비슷하죠. 이런 머리 스타일이 다 안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정치판에서 설치는 들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통 전시기획자 큐레이터 그러면 그림을 팔고 사고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그 거간비로 돈을 이렇게 받고 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부인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 팔아서 돈을 많이 챙겼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전시기획자여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면 10,000원 내고 8,000원 내고 가서 그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번도 사고 판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분 조금 저는 이 점 높이 사는데 네네.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거나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시를 진행하면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획자는 그리고 그 큐레이터는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사고 그러면 그분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누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림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도 뭐 오점이 없나? 탈탈 털었네. 저는 열심히 털었죠. 저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술 시장을 조금 알아요. 알아요. 김우여준처럼 그렇게 문화에는 꽝인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제가 그쪽을 봤는데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 한교안 전 장관한테 징계도 받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대구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징계받고 자천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그래서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그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제격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다 보니까 사생활도 사실은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윤석열 지검장의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생활은 저기 황교안 법무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다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부인 재산 처가 소송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나온 건데. 네, 그런데 저기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그 거의 검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최근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윤대진 검사장이었습니까? 그때? 윤대진 검찰 과장이었습니다. 과장이었다. 윤대진 그 검사의 형인 윤우진 씨가 영등포 세무서장이었는데 용산 세무서장 아니었어요? 용산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용산 세무서장. 이분이 비호의혹인데 이걸 비호한 거 아니냐? 네, 비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비호했다고 하는데 윤대진은 형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김어준 털보와 연관된 자들, 김어준 털보가 밀던 정봉주를 밀던 유튜버들, 얘들은 일단 청산되어야 할 적폐들이에요. 얘들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민중들에게 있어서. 정치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맡기고 이현주 의원과 우리 민중들은 김어준과 같은 하류, 박시영, 새날, 강성범 이런 채널들은 진짜 얘네들 다구리를 쳐맞아야 돼요. 정봉주 밀더들. 지금 막 손절하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나게 사죄를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정봉주를 밀었다들. 코치를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친하지 않았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름도 성도 비슷하고 니네들 친하지 않았냐 여기까지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몰아붙이기가. 네. 아니 이제 동생이 세무서장인데 형인 검사인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비위 의혹이 있던 전 세무서장의 동생과 당신이 친하지 않았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 수사를 총괄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서울지검장이 최교일 자한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책임의 소지는 최교일 의원한테 좀 물어야 되는 게 큰데. 언론에서는 이야기도 나긴 하는데 이게 뭐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윤석열 청문회 그러니까 이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들의 증거 정황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과 박시영, 주진우 이런들 그대로 계속 같이 믿고 가시겠다고요? 정봉준 밀었던들 이번 전당대회 때 얘들 퇴출시키기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는 찐명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모멸하고 방송에서 문재인을 비판한 야유를 날린 세력들이 가짜 지지자라고 모멸을 했죠. 계속 갈라치기 선동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김어준의 실체 제대로 파악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거짓 선동질을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김민석 지지한 분들도 정봉주가 수석 최고 되면 안 되니까 김민석을 지지하자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같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또. 왜냐면 우리 세력이 크지가 않잖아요. 정봉주 밀었던들 먼저 퇴출시켜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은 이분들의 주장이 우리와 어긋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문재인과 조국 저주하고 또 김어준, 박시영 이런 세력들도 저주하는 분들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정봉주를 지지했던들은 1순위 퇴출 대상, 척결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팀이 돼야 돼요. 중소형 유튜브 채널들이 일단 이현주 지지한 세력들, 김민석 지지한 세력들 다 같이 또 하나가 돼서 정봉주 이 쓰레기 떠먹었던들, 윤석열 떠먹었던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김어준을 척결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선동질 못하게, 갈라치기 못하게. 얘네들이 갈라치기의 총본산이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재명 지킴이 열심히 하는 지지자들을 모면하고 있으니까. 박시영이 또 김어준 꼬봉이잖아요. 또 박시영과 또 하나 이제 최강욱이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정말 불순하네. 최강욱이 예전에 윤석열 총장 되기 전부터 진보 채널에서 윤석열 대쪽 같다면서 김어준이랑 맞장구 치면서 바람잡이 했던 거 생각나네. 최강욱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증했던 인간 아니에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윤석열 검증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쪽 같다고 김어준이랑 선동질했던 인간이 윤석열하고 대적하고 싸운다 한다? 장난쳐요? 앞에서는 검사 잡는 척, 정의로운 척, 아무것도 몰랐다는 순진했다는 쌉소리 하는 게 최강욱이고 또 박시영이고 조국과 한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재수없다. 그러니까 조국 밀었던 이번 전당대회 때 정봉주 밀었던 유튜버들 진짜 다 위험한들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불리해지니까 문재인은 끌려다녔다고 속았다고 포장하더라. 속았다 뭘 해도 다 이걸로 퉁쳐버릴 수 있는 만능 카드네요. 윤석열한테 속았다. 속을 수가 있습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자예요 원래. 의전 서열 같은 건 없지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민정수석실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모두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고급 정보들을 다 입수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조국과 최강욱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의 들어온 범죄 의혹 사실들을 보고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일개 방구석 유튜버들도 다 나오는 사실들이 그것보다 더한 것도 국정원 같은 데서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검증 실패도 아니고 알면서 한패로 검찰총장 임명한 거였고 조국과 최강욱도. 근데 조국은 재수없게 이낙연 쪽이 조국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고 대통령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이 자꾸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게 또 안 입고 와서 윤석열을 통해서 사주를 내려서 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내부 권력 투쟁이 있어요. 차기 대권 내가 차지할래 이런 싸움을 하다가 조국이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거 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와서 또 되돌아보면 저도 그 당시에는 조국이 피해자고 안쓰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보자 X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조국과 요 김어준 세력들 후드러 까는 멋진 분입니다. 제보자 X 이호환님. 주구장창 정봉주를 빨아주던 김어준을 비롯한 친문 대형 유튜버들 새날 박시영, 강성범 뜨글뜨글하죠. 이제는 정봉주랑 손절하는 분위기다. 기회주의자들 너무 민심이 뜨겁게 정봉주 비판하고 이러니까 정봉주랑 거리두기 손절하기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 사죄도 안 한다. 이유는 하나같이 정봉주 탓이에요. 정봉주도 됐다. 역시 더러운 기회주의자 의리란 게 없네. 정봉주 탓을 하면서 손절하고 있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 만약에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됐다면 지금 저들의 자세는 어땠을까? 정확한 지적이죠. 아직도 정봉주를 빨아대고 있었겠지. 끔찍하다. 그러니까요. 얘들 태세 전환 빠르네. 얘들 돈벌이 잘하는 이유가 있구나. 태세 전환이 빠르다. 저는 태세 전환 빠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욕 얻어 처먹고 구독자 수 빠지고 조회수 떡락으로 가도 진실을 왜곡하고 싶지 않아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었는데 고소도 많이 당하고 너무 많이 괴로웠었는데 근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돈과 권력을 노리고 사는 게 더 괴롭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